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요즘에 코스피가 하루 잘 가면 또 그 다음날 코스닥이 잘 가고 계속 지수는 고점 부근에서 그래도 나름 선방하면서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주도주들을 제외한 뭐 카카오라든가 최근에 네이버라든가 뭐 그런 주도주들을 제외한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주가 지수가 잘 가는 것만큼 체감을 하지는 못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철강 종목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뭐 아주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철강주는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 더 잘 가겠지 하고 사신 분들 또 사고 계신 분들 지금 계속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주가가 잘 가면 잘 가는 만큼 또 상실감이 더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네, 최근에 철강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뭐 저도 철강을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한번 철강 종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을 볼 때 철강 그 업종 그러니까 개별 종목만 봐가지고는 사실 종목의 흐름을 좀 알기 어려우니까 뭐 매일같이 제가 철강 종목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 가끔씩 철강주 올릴 때마다 좀 가급적 최대한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종목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위주로 그리고 업종 전반적인 상황 또 지수의 뭐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상황을 먼저 보면 코스피는 335종목이 오르고 495종목이 빠져서 0.42% 내렸고요. 코스닥은 723종목이 오르고 588종목이 올라서 빠져서 0.52%가 올랐습니다. 오늘 다시 1003.72포인트 코스닥이 1000스닥으로 다시 진입을 했고요. 어, 코스피는 개인들이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고 특히 기관이 엄청나게 던졌고요. 뭐 외국인도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많이 샀고요. 기관은 244억 원 샀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개인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 기관만 샀다.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 이제 코스피는 어제 FOMC 조기 금리 인상 우려 등에 따른 달러와 미국 금리 급등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위안화 강세 등에 따른 중국 증시의 상승 전환으로 장 막판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다는 코멘트 달렸습니다. 오늘 그 FOMC에서 예전보다 좀 빨리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 금리 우려가 좀 아침에 나왔는데 그래도 그 우려했던 것 미국 시장 자체가 오늘 장중에 우리 시각으로 새벽 한 2시, 3시 그 무렵에 급락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론 장 막판에는 그 마감 직전에는 조금 더 빠졌지만 그런 모습으로 흘러갔거든요. 우리 시장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선방했고 특히 코스닥이 0.5% 이상 올렸기 때문에 미국은 나스닥이 0.24%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월 27일 이후 처음으로 1000포인트 상회하면서 마감했다는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보면 딱 두 개 빨간색이죠. 카카오 3.5% 다시 시총 상위주로 올라섰는데 그 차이를 많이 벌렸습니다. 왜냐면 네이버는 오늘 약보합 0.38% 빠졌기 때문에 1조 8천억 원 차이로 완전히 시가총액 차이로 벌려버렸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그 흐름이 뭐 엄청 세죠. 어제 하루 잠깐 눌렸다고 오늘 또 많이 갔는데요. 뭐 내일 좀 눌린다 하더라도 카카오만 잘 가고 네이버만 못 가고 이런 흐름으로 뭐 가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하루 눌리면 네이버가 잘 갈 거고 카카오가 하루 눌리면 카카오가 잘 갈 텐데 에너지는 분명히 카카오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화학이 최근에 좀 주가가 주춤했는데 역시 그 저가 부근에서 이제 오늘 3% 이상 크게 올랐고요. 나머지 삼바도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약세로 끝났고 특히 SK하이닉스는 2%대 하락이 나왔죠. 셀트리온도 0.9%대 빠졌고 오늘 우리 보려고 하는 포스코가 1.16% 빠졌습니다.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보면 그냥 그럭저럭 평범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가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코스닥은 흐름이 좋았다 오늘 좋았던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이 4%대, CJENM 요즘에 무섭게 올라가죠. 3%대, 또 HLB가 2.72% 올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인데 보합권이 아주 중간쯤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나머지 6종목이 빠졌고 셀트리온 제약은 0.95% 올랐습니다. 공매도 현황 보면 어제보다 50% 정도 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중에 삼성전자의 대금이 굉장히 크게 많이 늘었다. 그리고 코스닥은 휴젤이 많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 코스피는 삼성전자, 카카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화학 순으로 많아졌죠. 카카오와 LG화학이 오늘 빨간불 켜더니 공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내일은 좀 빠질 거라고 보는 새가 센 거죠. 코스닥은 휴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리콘웍스, 네이처셀, ST팜이 거래 대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높았던 종목은 미원상사, 한샘, 메리츠증권, 롯데하이마트, 유한양행이 거래 비중이 높았고요. 코스닥은 삼강 MNT, 인선 ENT, 유니슨, 테스나, KH바텍 이런 순으로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코스피 철강금속주들을 시총 상위주부터 시가총액 순으로 한번 보면요. 포스코부터 그 13위 세아홀딩스까지가 파란불을 쫙 켰죠. 오늘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동국제강 3%대 빠진 거, 또뭐 세아베스틸이라든가 영풍이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지금 고려제강이라든가 이렇게 포스코의 1.16%가 상당히 그냥 뭐 선방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이고요. 그리고 남선알미늄과 키스코홀딩스가 두 개만 빨간불을 켰고요. 16위부터 보더라도 17위 세아제강, 23위 동양철관 두 개 빼고는 다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 금속 종목들 가봐도 똑같습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링과 SY 두 개 빼고는 나머지 다 보합 또는 파란불을 켰고 흐름이 그렇게 오늘 좋지 않은 그런 하루였다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인데요. 그 포스코라든가 뭐 현대제철 같은 종목이 잘 가려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무너져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1월 초 연초 대비해서 지금 보면은 연초의 값이 지금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2944포인트가 1월 4일 종가 부근인데요. 뭐 10% 이상 올라 있습니다. 지금 연초 대비해서 보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잘 가고 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잘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어떤 종목 하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월 4일 종가가 978포인트 정도 되니까요. 이제 1000 올라갔으니까 지금 올라간 게 거의 없어요. 코스닥은 지금 중간에 급락했다가 올랐다가 빠졌다 하면서 그 연초 대비해서 1월 4일 대비해서는 그렇게 최근까지 그냥 연초 수준으로 그냥 이어지고 있었지 특별히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등락을 거듭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이 조금 더 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아마 한 2, 3주 전쯤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코스닥이 지금 121선을 살짝 하회했던 그 이후 5월 말 이후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121선 보면은 3월 초와
5월 말에 두 번 121선, 지수의 121선 이탈이 두 번 있었는데, 그 코스피는 뭐 전혀 121선 근처 61선 이탈이 3월 달에 두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렵에는 코스닥에 좀 집중적인 어떤 투자를 했다면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겠다는 그런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철강 지수, 그 철강 금속 지수를 보면 지금 2020 2020년 9월 말에 60일선을 이탈했었고, 그 다음에 10월 말에 60일선 지지가 딱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1월 말에 60일선을 하향 이탈했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60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60일선 따라서 최근에 지금 7거래일째 60일선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그 5376포인트로 철강금속 지수가 마감을 했는데, 철강금속 지수의 60일선이 5375.6인 거예요. 5376포인트인 거죠. 정확하게 60일선에 다 있다. 지금 60일선을 깨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강금속주는 현재 주가 수준이, 그러니까 철강금속 종목별로 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수의 수준이 60일선을 확인하는 중. 그러니까 2020년 9월 말이나 2021년 1월 말과 비슷한 그런 지점이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을 키워가고 이제 에너지를 쌓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철강금속 종목에, 특히 코스피 쪽 철강금속 종목에 이제 지수 자체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이 철강 종목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투자를 할 만한 그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비중을 좀 늘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지금은 60일선 자리이기 때문에 뭐 매도를 고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20일선 있는 자리까지는 지금 5370포인트대지만 5700, 한 5800, 80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뉴스 보면은 최근 철강 이제 그, 그 철강제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왜 주가가 철강주들 못 갈까요? 뭐 이런 기사인데요. 건설 성수기를 맞았고 또 공사 필수제인 철강제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 공급 부족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일부 건설 현장이 멈춰서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제강사들이 공장 가동률을 100%로 올리면서 대처하고 있는데,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철강업종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업계에서는 이 제강사들의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기대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어, 업종이 뭐 지수,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지수는 굉장히 원래 잘 가고 있는데 그 업종의 하락폭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에서 회복할 조짐이 완연해지면서 세계 각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섰고, 철강 수요도 급증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 급등이 나왔고, 또 철근의 품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가격도 크게 올랐고, 이렇게 수요가 늘 경우에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철강 업종의 경우에는 중국의 철강 가격 하락과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것 맞죠? 그래서 지금 중국발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3, 4월에 바닥을 확인한 후에 지난해 3, 4월이죠.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까지 꾸준히 올랐고, 잠깐 주춤했지만 또 1월 말 이후 2월 이후에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했고, 그런데 5월 이후에 갑자기 중국 철강 가격 하락하면서 약세로 돌아섰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계속 증권사들이 상승시키고 있고 올리고 있고, 삼성증권에서 이제 코멘트가 포스코만 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최근의 가격 조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꽤 많이 반영된 수준이다, 뭐 이런 말이고, 6월 달에 중국 철강 생산량이 뭐 추가적으로 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될 경우에 주가 상승이 다시 진행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된다. 이게 6월이에요, 6월. 지금 6월, 오늘이 6월 17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60일선을 지수 자체가
지금 지지 확인하고 있는 게 더 빼지도 않잖아요. 이런 이제 어떤 소식이 어떤 지표가 딱 나왔을 때 주가는 바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어떤 걱정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고 이런 지수 상승, 철강 지수, 철강 종목들의 상승에 대비해야 할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키움증권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요. 키움증권 리포트는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어떤 2대1인가 아이 투자라는 하여튼 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찰리 멍거라고 하는 미국의 이 이제 투자가가 5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포스코 미국 종목 4종목과 포스코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하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찰리 멍거가 포스코 주식 9,700여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포스코 주가가 거의 100% 상승을 했고 올해는 지금까지 21% 상승했다는 것. 뭐 그런 코멘트가 달렸는데요. 어쨌든 흥미로운 기사여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키움증권에서 며칠 전에 그 철강 종목 이제 종목 리뷰에서 이제 철강 종목에 대한 게 나왔었는데 이걸 소개를 진작 해드리고 싶었지만 뭐 셀트리온이나 카카오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하느라고 제가 오늘에서야 이걸 소개해드리는데요. 중국의 철강 가격과 구리 가격이 5월 초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러면서 5월 중순 이후에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을 통제하면서 투기 수요에 급격한 위축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철강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것. 그래서 상반기 주가도 2월 이후에 꾸준히 상승했고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급등한 이후에 하락 반전했다는 그런 또 분석이 나왔고요. 그래서 하반기의 업황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2월부터 일단 중국의 유동성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또 정부의 경기 부양이 사실상 축소하기 시작을 했다는 이제 분석. 그리고 철강과 비철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다. 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이 아니다. 이런 그 멘트가 나왔고 그래서 하반기에 4분기까지 성장률이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중국의 철강 업황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유효하다. 철근 업종 전체가 아파트 분양 시장의 호조 아까 그 기사에 나왔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면 아파트 분양 시장 호조로 2021년에 국내 철근 수요가 호조를 보일 거고 내년에 또 수요 증가가 확정적이다 하는 그런 코멘트가 달렸고요. 이제 타이탄 수급 상황과 중국의 철근 수출 증세 환급 폐지로 내년까지 우리나라 철근 업황의 호조가 기대된다면서 이 키움증권에서는 고려아연과 대한제강을 이제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또 2분기부터 철근 업체들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구간 하반기 내내 실적 호조가 이어지게 될 거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를 살펴보면 일단 포스코의 주가가 중국의 열연이나 또 구리 가격의 그 어떤 상승 패턴, 상승 하락 패턴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2021년에 연간 7조 원대의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고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사상 최고치가 나올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지금 44만 원을 제시했고요. 또 뭐 3%대 시가 배당률이라고 10,000원 이상이라고 했지만 지금 3,000원, 2분기에 3,000원을 똑같이 준다고 했을 때 3분기도 3,000원. 그러면 결산 배당에서는 3,000원이 아니라 한 5,000원쯤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한 14,000원쯤 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뭐 배당 자체도 분기마다 계속 적지 않은 이제 그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주로서도 뭐 손색이 없고 저는 지금 이 분석처럼 철강 업종의 이 상승세가 지금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이후에는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구간이고 지금 60일선 따라서 60일선에 닿거나 살짝 하향 이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또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는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하는 식으로 지금 눈치를 좀 보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실적 따라서 가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포스코의 실적을 보면 영업 중간에 파란색 영업이익을 보면 2018년도에 5조 5,430억 원대 영업이익에서 2019년도에 3조 8천억 원대로 줄더니 작년에는 2조 4천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조 원대, 아까 7조 원대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7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뒤 내년에 5조 1천억 원대, 내후년에 5조 3천억 원대로 예년 수준의 어떤 영업이익 수준을 회복을 하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내년에는 70조 원을 돌파하고 내후년에 72조 원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올해 10%를 넘어가요. 지금 굉장한 영업이익률이 올해 달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런 것들은 내년 3월 정도에 3월 말에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년 초까지 이 실적 모멘텀으로 포스코의 주가는 계속해서 갈 거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년 결산 배당까지, 그리고 올해 결산 배당, 그리고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최소한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배당을 분기마다 받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처럼 61선 이렇게 가까이 내려와 있는 이런 지점에서는 계속 공격적으로 늘려도 된다고 보고요. 21선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상승 변곡점, 하락 변곡점 그 정도에서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도 보면은 올해 1분기에 1조 5천억 원대에서 2분기에는 2조 원대를 돌파하는, 그리고 3분기에도 2조 원대를 유지하는 그런 분기 실적이 나올 예정,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보면요, 포스코도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현대제철도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냥 장중에 뭐 하락을 했지만 시간외에서도 그렇게 그 어떤 시장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수급 보시면은 뭐 안 좋습니다. 계속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죠. 포스코 보시면 지금 한 달 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사이에 180만 주 정도를 개인만 매수했고요. 현대제철도 더 심하죠. 290만 주 정도를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상황. 주가 흐름이 당연히 잘 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연기금이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철강주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오늘 보시면 그 포스코의 이제 거래원을 보면 JP모간과 메릴린치가 굉장히 많이 던졌습니다. 외국계가 던졌는데, 반면에 골드만삭스가 또 매수 1위 창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는, 던지는 그 뭐 상황이지만 또 그만큼 적지 않게 매수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떨어지면 싸니까 사는 그런 세력이 또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대제철 보시면 매도 창구에는 없죠. 매도량 자체가 오늘 뭐 많지 않았으니까, 현대제철 자체는 뭐 그 외국계가 많이 던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매수 상위에 5위에 모건 스탠리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역시 사는 겁니다. 지금 자리가 싸니까. 그래서 뭐 당장 지금 60일선에 붙어가지고 위로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60일선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요. 60일선 자체는 상승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아주 미세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러다가 또 며칠 전처럼 최강주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매수 세력들이 매집을 한 것을 토대로 주가를 빵 올리고 또 다시 서서히 빼고, 빵 올리고 서서히 빼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큰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자, 일봉 차트 볼까요? 일봉 차트는 지금 사실 그 아주 두꺼운 매물대가 쫙 형성이 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포스코의 경우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 이제 아래쪽 매물대 33만 6천 원대까지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게 돼도 34만 8천 원 정도 부근에서 가장 강한 매물대 상단에 부딪히게 되죠. 그 자리가 또 하필이면 21선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21선 부근에서는 저항대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33만 한 6천 원대 정도에서 34만 8천 원 정도 사이에 이 매물대를 뚫으려면 좀 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매물대를 이제 뚫어서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위쪽에 강한 매물대를 따라서 상단 36만 원 정도 되는 구간에서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현대제철도 지금 비슷하게 횡보를 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지금 매물대가 가장 강한 매물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5월 말부터 거의 한 달 다 되도록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이 현재 주가에서 빠지면, 지금 보시면 초록색 60일선에 지지를 받았죠. 하향 이탈을 딱 하니까 아래 꼬리 달고 그 회복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60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 반전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예상이 되지만, 여기서 좀 더 빠지게 되면 5만 1,000원 정도까지 자리까지 좀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고, 그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올라가게 되면 이제 5만 3,500원, 한 5만 4,000원 정도 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대를 만나 내려올 수 있고, 이게 올라가게 되면 포스코도 올라가고 현대제철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수급 자체가 외국인 기관 최소한 둘 중에 하나의 수급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뚫어내야 되는데, 현대제철 움직임이 지금은 보시면은 이미 21선 위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의 흐름이 약간 더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종목이 먼저 가든 그렇게 큰 의미 있게 주가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거나 이 차트의 모양새가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가장 긴 매물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매물대 포스코처럼 그 위에 매물대가 더 강한 매물대인 경우에도 결국은 그걸 다 뚫어내야 되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거나 말거나 가장 싼 구간 정도, 싼 지점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상황은 지금 오늘의 매물대 하단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온다고 믿고 비중을 좀 늘려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철강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철강주가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올라갈 거라고 믿고 당연히 사시겠지만,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지금 6월 이제 오늘이 17일이니까요. 28일 장 마감할 때까지만 주가 이거 그 주식을 들고 있으면 어쨌든 중간 배당을 받잖아요. 중간 배당 얼마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만 보너스 같은 느낌으로 이 어떤 주식을 단 한 주라도 더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배당 기회를 좀 더 활용을 해서, 그 배당을 받는다는 건 배당 자체를 받는 그런 것도 좋지만, 그 배당을 받으니까 조금 더 빠져도 견딜만 해 하는 어떤 마음의 위안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배당 두 번째 이제 중간 배당이죠. 두 번째 분기 2분기의 배당 확정일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좀 그런 점들을 약간 든든하게 여기면서 충분히 이 지금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이라는 건 결국에 실적이 좋아야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이니까요. 실적이 좋다는 증거잖아요. 배당이 이제 작년에 포스코 500원 줬거든요. 중간 배당에 2분기 작년에 코로나 정점 구간에서 200원, 500원이죠. 그 전해에 1,500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 3,000원 정도 주지 않을까 하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1분기하고 같이. 만약에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10,000원 정도로 간다고 하면 1,500원 정도 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실적이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그 배당률을 유지한다고 보면 한 3,000원 정도 주지 않을까, 1분기와 마찬가지의 배당금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정도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구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또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각자 상황에 맞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지금 구간은 전혀 겁낼 구간도 아니고 겁이 나지도 않고요. 오히려 좋은데 하고서 더 살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무조건 사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탈출 비중을 확대했을 때 이제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탈출 어떤 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을 이제 저는 21선의 변곡점 정도에서는 최근에 늘리고 있는 물량을 좀 덜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어, 뭐 기회가 있었나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딱 정해놓고 지키기만 한다면 비중을 늘릴 때 비중 축소하는 구간을 알고 늘린다는 거니까 그렇게 무리가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뭐 여러분들 각자 상황에 따라서 또 어느 지점에서 비중을 축소할지 그것도 감안을 하시고요. 비중을 늘려나가도 전혀 걱정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이 늦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